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봐요. 자, 절정 부분은 99쪽 20째 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튿날 아침이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절정 부분이니까 이렇게 써줄까요? 절정.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옷을 뜯어가는 고만둔다. 그 돈 갚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지 않았다. 자, 문기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라고 이제 위기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도 문기는 밥을 잘 먹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자, 써봅시다. 죄책감 때문에 입맛도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해요. 자,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수신 시간. 자, 수신 시간은 지금의 도덕 시간이에요. 그런데 1930년대에는 수신 시간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신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한번 써볼까요? 자, 써봅시다. 시대적 배경.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다. 그러면 193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시기였느냐? 일제강점기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한 그 기간이죠. 그리고 약탈과 수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고,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자, 선생님이 문기를 쳐다볼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졌어요. 자,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죄책감. 또 하나, 부끄러움. 그렇죠. 부끄러움. 나쁜 짓을 했다라는 부끄러움. 그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집니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자, 문기는 마치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들고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들렸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 두려워졌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어땠어요? 그렇죠. 맑고 푸르렀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하고 달라요? 그렇죠. 자, 하늘은 문기의 마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조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띠는 걸 말해요. 자, 문기의 마음과 반대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기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으로 누가 자기 등을 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전히 하늘은 맑고 푸르르죠. 그런데 여기서 문기는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왜 그랬죠?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써줄까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자, 그러면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의 문기는 아니지만 떳떳하게 하늘을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렇죠. 양심을 지키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자,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문기가 그렇지 못하죠.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자, 여기서도 문기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죠. 자, 이것이 문기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죠. 자, 여기다는 이렇게 써볼까요? 문기의 처지와 반대다. 처지와 대조를 이룬다. 아이들은 뭐 잘못을 지금 문기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그러나 문기는 어둡고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자, 여기서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맑은 하늘에서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 또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자, 여기도 문제에 나오네요. 죄책감이 없는 마음이겠죠. 죄책감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싶어요. 오후에 저녁 저물녘이다. 자, 오후에 저물녘이다. 해가 저물 무렵이에요. 자, 이런 것은 소설에서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저녁이 됐네요.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가는 모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자, 여기 또 시대적 배경을 말해준 단어 하나 나오네요. 책보. 자, 책보는 지금의 책가방이에요. 그런데 1930년대는 책가방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죠. 1930년대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싼 책가방을 들지 못하고 보자기에다 책을 싸서 이렇게 허리에 묶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책보를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 책보 사용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책보라는 단어는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는 단어다. 자, 문기는 해가 저물 무렵이 돼서 어디로 가나요? 담임 선생님 집에 가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다가 자,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자, 결국은 선생님 집 안으로 들어가요. 자, 왜 문기는 담임 선생님 집에 갔을까요? 맞아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 가요. 찾으세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딱딱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을 대하니까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개별적으로 문기가 찾아오니까 아주 반갑게 부드럽게 맞이해주죠.
몽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선생님 댁을 찾아간 이유. 그렇죠? 선생님 댁을 찾아간 이유. 아까 썼지만 이렇게 살펴를 해놓으세요.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몽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 몽기는 자백을 못해요. 그 첫 번째가 뭐 때문에?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해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오히려 고백을 못하고 있죠.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서 못했다. 자, 건넌방에 있는 어린애는 선생님의 자녀겠죠. 자, 애기가 우니까 또 고백을 못해요.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사모님은 선생님의 부인이죠. 자, 사모님이 또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다음엔 손님이 왔다. 손님이 와버려요, 선생님 댁에. 그래서 몽기는 결국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자, 몽기가 선생님 앞에서 고백 못한 이유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 그 다음에 너무 선생님이 잘해주니까 더 말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건넌방에서 선생님의 아기가 울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들락들락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님까지 와버리죠. 그래서 몽기는 기어이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다. 결국 선생님께 자백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몽기의 성격을,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몽기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이 행동에서. 몽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아요. 자, 어떤 성격일까요? 말을 결국 못했죠? 자, 소극적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성격을 소극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 주저주저하는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우유부단함,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그런 몽기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자, 지금 몽기는 마음이 더 무겁고 컴컴해요. 자, 이것은 몽기의 마음속의 갈등이, 자, 그 마음속의 갈등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좀 써졌네요. 내적 갈등, 그렇죠? 내적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달아요. 최고조에 달한다. 너무나 이제 괴로운 거죠. 더 당신께도 자백을 못했어요.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을게요. 자,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자,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었어요? 자, 걸음은 집을 가는 거지만 반대로 마음은 집에서 멀어진다. 이 말은 집에 가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가기 두렵다. 집에 가기 싫다. 두렵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자기 때문에 누명을 쓴 점순이가 두려웠다. 자, 이 세 사람에게 지금 죄를 졌죠.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건너고 있었다. 삼거리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도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 정도 이런 거리를 삼거리를 하는데 사람의 통행도 많고 또 자동차의 통행도 많은 복잡한 거리예요. 몽기는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 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몽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자, 여기서
멀리서 자동차가 뿡뿡거리고 비켜라라는 사람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미처 못 피하죠? 돌아보니 어느새 자동차는 뭉기에게 달려들고 있고 뭉기는 붕 떠서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뭉기가 무엇을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안타깝죠? 자, 뭉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건데요. 잘못하면 생명에도 위독하죠. 자, 얼마 동안을 지냈는지 모른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절정.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서 뭉기가 정신을 잃은 데까지가 소설의 구성 단계상 네 번째 단계, 절정. 갈등과 굉장히 최고조에 달한다. 그리고 주제가 또다시 나타난다. 자,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주제가 뭐죠?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소설의 주제죠.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자, 여기서부터 결말이네요. 결말. 뭉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뭉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뭉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자, 삼촌은 웃지도 않고 뭉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뭉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뭉기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주는 삼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뭉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뭉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작은아버지 하고 뭉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밑줄 봅시다. 자, 이 말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교통사고로 받았다라는 것은 삼촌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뭉기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뭉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화물이 한꺼풀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뭉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자, 뭉기 잘못 밑줄 그어봅니다. 자, 고깃간 주인이 잘못 거슬러준 것은 뭉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뭉기의 잘못이죠.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붓장 안에 돈을 훔쳐낸 것. 자, 이게 뭉기의 잘못이죠. 이것을 숨김없이 삼촌에게 자백을 하자. 자, 몸을 감싸고 있던 허물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겹겹이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때까지 자백하지 않았을 때 뭉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말해요. 겹겹이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라는 것은 고백하기 전에 죄책감과 부끄러움, 이게 모두 벗어지면서 뭉기의 마음이 맑아지고 몸도 가뿐해졌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뭉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밑줄 봅시다. 자,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밑줄 그을까요? 이렇게. 자,
왜 문기는 이제 하늘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을까요? 무엇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렇죠.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벗어나서 하늘을 떳떳이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결말이에요. 결말. 이제 소설이 끝나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결돼요. 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뭐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을 다 분석해 봤는데요. 이 소설의 주제는 뭐예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양심을 속였을 때 문기는 굉장히 큰 내적 갈등에 겪게 되고 힘들어하죠. 그러다 결국은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교통사고를 당해요. 다행히 살았지만 이제 그것을 계기로 삼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다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늘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는 예전의 문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줘요. 자, 그러면 결말까지 분석을 다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이제 학습활동을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